우리가 거대한 윗선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이 야당과 다를 수도 있고 저희와 생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저질러 놨던 저 수없이 많은 일을 저 사건을 왜 저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예, 예. 자, 국정 운영에도 일단 도움 안 되고 대통령실도 도움 안 되고 여당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에게는 더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데 왜 사적 관계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절연하지 못하느냐. 왜 네. 금을 그어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의혹은 밝히고 하는 거를 왜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 네. 이걸 수도 없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안 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냥 사과했으니까 이제 수사도 종결하고 당사자도 사과하지도 않고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무슨 수장고 같은 데 있다면서요. 대통령 선물, 대통령실에다 받은 선물을 어디 창고 정말 기록물 보관실? 기록물 보관실에 놔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엎조리고 무릎 꿇어서 맞습니까? 우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화 뜻대로 다 하소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면서 뭔가 탈출구를 정치를 복원하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이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불가침의 성역처럼 만들어 놓는 이것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당장 대통령 부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선거도 따로 하고 외국에서 국가 정상이 와 부부가 오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비공개하죠. 없어요. 네. 어린이날 같은 때는 대통령 부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뭐 와병설, 뭐 부부싸움설, 뭐 별의별 설만 있고요. 천공도 그렇고 뭐 자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뭔가 루머만 자꾸 떠도는 건 대한민국이 2024년에 있는 게 아니라 1950년대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니, 대통령 얼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막 여기 난리가 나잖아요. 뭐 저 그쵸. 부인 얼굴 나오고 안 나오고 저 중요하지 않은 건데 기기만 나란 거예요. 고속도로가 휘어요. 양평이 네, 고속도로가 그렇죠. 휘어요. 고속도로가 휘어. 예.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파우치가 돼. 몰카에 공작이래요. 물가물. 주거침입죄. 네, 그 다음에 장모와 부인이 23억을 이익을 냈다고 검찰 수사 결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괴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좋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부인은 그런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니까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밝혀야겠어. 우리 부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갖다 퉁쳐가지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이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불법 저지로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사람이 무슨 법률을 안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법률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으면 그냥 박절하지 않았다고 그냥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아니 아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대통령부터 설명하는 나라인데 이게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순간 사과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현명한 처신을 못해서. 좋습니다. 현명한 처신을 못한 사과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이. 오늘 현명한 처신 못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 이 질문한 사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재미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간에 현재 갈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게 지금 거의 700일 만에 하는 이 대통령의 이 중요한 기자회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납득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그 문제 다 해결했다.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나게 될 거다. 우리 20년 지기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웃기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회자가 돼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마치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인 것처럼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우습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틀린 겁니까? 아, 이게 국가의 경영과 국가 대결을 논하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한테 질문할 겁니까? 당신 누구랑 친해요? 쟤랑 왜 안 친해요? 쟤랑 싸웠어요? 이거 지금 물어본다는 아니, 게 그 말이 돼요? 소원은 그럴 수 있는데 이를테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은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서실장, 원내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나 본데 라고 내가 보고받았는데 다 풀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비대위원장직 그만두라고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답은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인데다가 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당무에 그러니까 지금 개입하는 핵심 모습을 그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소원으로 환치시킨 것도 문제고 소원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씨는 정치 경력이 짧아도 중요한 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끝.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군불 지피는 건 알겠어요. 네. 어떤 한테는 이제 한동훈을 뭔가 살리려고 하는 살리려고. 이런 흔들이 분명히 있고 특정 언론사들은 제가 대놓고 해요.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어떤 기사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주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군불을 지피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이 갈등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이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얘기 절대 못하겠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는지. 아니, 부인 문제 제기했다가 큰 갈등이 나섰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런정선 문제와 관련해서 호주 번역에 관련해서 갈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인 문제랑 대통령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자기 가장 최측근 주기환 씨 네. 주기환 씨 비례 준 거 관련해서 또 한번 세게 붙어가지고 네, 이철규 광주, 네. 난리가 났었죠. 마지막은 의대정원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위 선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의대정원 문제도 서로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기자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밥 언제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나올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위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띄우려고? 등장시키기 위한 군불 떼우기밖에는 아. 달리 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건데. 언론사들이 다음 대선 주자를 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귀중한 시간을. 추정입니다. 아, 추정입니다. 참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당대표에 나온다거나 이런 돌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고의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관계가 악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더욱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에 대한 명분을 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정당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손잡는 순간 끝이다 네네네.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언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된 질문과 계획된 대답으로 어느 정도의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좀 봐주자 분인 것 같고요. 아. 유승민 전 의원은 나서서 뭐 이렇게 할 거 왜 했느냐 이렇게 바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다들 쳐다보고 있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만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표를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은 지켜보는 것 같지만 곧 수면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엄청난 권력투쟁,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느 정도 관계복원했다는 이야기로 좀 주저앉혀 놓자 이런 계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